예. 자, 식사들 하셨으면 또 쉴 틈도 없이 다시 오늘 배운 내용이 마침 이제 오늘 지적 측량부터 아마 기출 문제 볼 거예요. 지난번에 지적 정리까지 해서 우리 문제집 29페이지까지 끝냈어요. 그렇죠? 29페이지. 공시법 29페이지. 그래서 공시법 30페이지부터 보면 지적 측량 나올 겁니다. 여기부터 할 차례죠. 에? 맞죠? 안 봐서 뭐 복습도 안 했어. 이제 오늘 한 내용과 직접 연결되니까 좀 괜찮을 겁니다. 오늘 아까 지적 측량 절차 다 복습하고 넘어갔으니까. 자, 이제 또 그럼 한번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곧바로 문제 풀고 이론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보면 조금 이제 연결되는 게 좀 더 명확할 겁니다. 자, 오늘 지적 측량 봤으니까 강의 노트도 한번 같이 가지고 있으면 옆에다 펴놓고 같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돼요. 강의 노트도 같이 펴놓고. 강의 노트는 47페이지 펴놓고 보는 겁니다. 같이. 자, 먼저 30페이지 제4장 지적 측량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강의 노트는 47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 47페이지.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지적 측량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13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13가지. 기초 측량부터 해가지고 복구 측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측량, 말소 측량,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 다음 지적 재수사 측량하고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본 측량과 현황 측량.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1번 문제는 이런 지적 측량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으라고 했는데, 지적 측량의 개념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에 지적 재조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 측량 언제 하느냐? 토지 표시사항 중 무엇을 결정할 때 한다고 했죠? 경계, 좌표, 면적, 이 세 가지 요소. 즉 소재, 지번, 지목.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 이것은 측량과 무관한 항목. 여기는 이건 지적 측량 관련이 없어. 경계, 좌표, 면적 결정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선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할 때 한 측량이 지적 측량 13가지 중에 뭐다 이게? 검사 측량. 오늘 했어. 검사 측량. 당연히 지적 측량에 들어가 있어요. 검사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경계복원 측량. 경계복원 측량. 지적 측량 13가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이게 지적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줄여서 그냥 현황 측량이라고 했던 거. 이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위성 기준점 및 공공 기준점을 설치한다. 자, 지적 기준점이 뭐가 있다?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 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 하는 측량이 기준점이 뭐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라고 했지? 요 기준점을 설치하고 있는 측량을 뭐라고 했죠? 이거 기초 측량. 그러니까 위성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에 속하지 않아요. 지적 측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적 기준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고, 요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 측량 중 기초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위성 기준점이나 공공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 측량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즉 일부가 바다로 들어가면 등록 말소 측량, 등록 말소 측량을 한다. 이건 다 지적 측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이 된 이유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번 문제 보세요. 역시 지적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거. 1번 지문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의 경우로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지적 재조사에 따라서 하는 게 뭐야?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표현했지. 지적 재조사 측량. 2번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에 대해 소관청이 검사를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이게 뭐야? 검사 측량 그대로. 검사 측량도. 지적 측량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연속 지적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하는 경우. 자, 연속 지적도의 개념을 우리 앞에서 다 배웠지? 연속 지적도란 뭐라고 했어요? 연속 지적도란 어떻게 배웠어요?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적 측량하지 않고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것인데 지적 측량 활용할 수 없다고 얘기해 줬죠. 자, 강의노트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펴보세요. 강의노트. 33페이지 펴보시면 용어 정의에서 자, 지적 공부나 부동산 종합 공부, 연속 지적도, 소관청 쭉 나열된 게 있어요. 그 연속 지적도를 봅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지적 측량하지 않고 전사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의 경계점들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그러면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 관련 있어 없어? 없습니다.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측량 활용할 수 없는 거라겠지. 그래서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냈던 거예요. 연속 지적되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측량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연속 지적도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4번 지상 건축물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이게 바로 지적 현황 측량. 또 나온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이동 있는 경우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한 세트로 따라가는 표현이 있다 했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조합표는 부작성 비치. 이게 바로 여기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포함된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등.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시행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 확정 측량하는 거예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추우면은 저 온풍기도 조금 틀으세요. 약간 썰렁해서 자꾸 기침도 나오고. 물론 쉬는 시간에 환기 좀 하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1, 2번은 아주 그 맛보기로 측량이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걸 찾아봐라. 자, 1번 지적 측량 기준점,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일필지 경계나 면적을 정하는 세부 측량. 측량을 크게 2대 구분하면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진다. 이것이 여러분 강의노트의 47페이지 그대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방법면으로 봤을 때 이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의,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이건 측량 도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2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받으면 기간이나 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내라 했죠? 아까 누구에게 낸다고 했어요? 측량 절차나면 항상 그림이 떠올라야지. 어떤 거? 토지 소유자 등이 여러분 강의 노트에서는 48페이지 보면 돼. 그림. 자, 여기 그림 하나 겹쳐 있지만 여기 지적 측량 지적 소관청이 직접 가지 못한다 했지. 지적 소관청에 직접 못 가고 반드시 여기 누가 있다고?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있다 했잖아.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있다. 그래서 측량 의뢰할 때 여기다 의뢰할 때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측량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고 의뢰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지적 측량 수행자는 여기다 계획서를 내라. 계획서 며칠 날까지? 며칠 날까지 낸다 그래서 이거 다음 날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낸 누구한테? 소관청에.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 소관청에. 이 그림을 여기 물어보고 이걸 시도지사 바꿨잖아 지금. 지적 소관청 이 그림을 항상 떠오르라 그랬어요. 절차 나오면.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에 원칙적으로. 그다음 3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량기간 아까 얘기했죠. 측량기간 원칙 며칠이야? 원칙 측량기간은 며칠? 원칙적으로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기준점 개수가 몇 점? 15점까지는 이하는 전부 다 4일에다가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라. 이렇게 했지. 4점마다 일씩 가산. 그러니까 요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니까 요거만 물어본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 이거와 별도로 당사자의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기간을 정했을 땐 전체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까 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건 측량 기간도 똑같이 계산하고 검사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만약 10일 나왔다면 여기다 10일 가산하고 여기도 10일 가산하는 거야. 이건 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4번은 5일, 4일을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4번은
지적공 복구나 신규 등록, 등록전 축척 변경을 위해서 세부 측량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자, 지적 측량했기 때문에 면적 측정 다시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 5번은 지적 측량, 지적 기준점 측량. 이 기준점 측량이 뭐야? 이게 기초 측량이라 했지? 아까 요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을 뭐라고? 기초 측량. 이걸 기준점 측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계획을 수립하라. 맨 먼저 계획. 그 다음에 계획, 준비 및 답사. 준비 및 현지 답사라고 했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선조관계 암기라고 했지? 선조관계,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그 다음에 마지막 성과표. 마지막 성과표. 그래서 앞에 여기만 주의하면 된다. 선조관계,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그래서 1번 지문에 거기 보면 순서를 잘 보세요. 준비 및 현지 답사한 다음에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이 순서만 뒤집어 놓지 않으면 돼요. 마지막 성과표 작성. 이 순서로 간다. 기초 측량 순서. 기초 측량을 다른 말로 지적 기준점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것. 기준점은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호주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하는 경우 아닌 것. 전부 다 기본 개념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해서 분할한 경우서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뭐야? 분할 측량. 자, 측량이 앞에서 했지만 총 13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측량 종류가 앞에서 순서대로만 지적공 복구할 때는 게 복구 측량이야.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토지 분할할 때 분할 측량. 그 다음에 등록 말소할 때 하는 것이 등록 말소 측량, 특수한 이동 사유 축척 변경할 때 축척 변경 측량, 등록상 정정할 때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하는 지적 확정 측량. 이건 이제 밑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자,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게 뭐라고? 기초 측량.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하는 것이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상 경계를 여기 경계보건 측량이라는 게 있지. 경계보건 측량. 복현할 때 경계보건 측량. 경계 분쟁이 생겼거나 토지 매매 등을 해서 필요할 때 경계보건 측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적 현황 측량. 현황 측량. 이건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라겠고,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측량을 지적 재조사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를 검사하게 하는 것이 검사 측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그냥 명칭만 붙인 거, 요거만 이렇게 각각 명칭만 붙인 거고, 요 밑에 있는 거 기초 측량이란 뭐다? 기준점을 설치한 것이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하는 측량보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경계 분쟁 등이 생겼을 때, 토지 매매 등을 필요할 때 경계보건 측량. 지상 건축물 현황을 도면 등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한다. 지적 재조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거. 알았어요? 요 밑에 있는 게 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요거 밑에 있는 거, 요걸. 총 13가지 지적 측량이 있다고 얘기해줬죠. 자, 그러면 4번처럼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 하는 게 뭐예요? 분할 측량이지. 분할하려면 여기서 분할 측량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 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 이게 뭐야? 신규 등록 측량.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뭐라고 해서 이거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하는 경우 이게 뭐야? 등록상 정정 측량. 알았어요? 등록상 정정 측량.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 동그라미 지목은 여기 보세요. 지목 측량해야 하나요 이거? 안 하지. 측량을 한다고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할 때 하는 거지. 지번이나 지목은 측량과 아무 관련이 없어. 지목. 알았어요? 지목은 측량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주 문제 굉장히 우습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 제가 설명해 준 이 틀만 알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예 그냥. 이걸 뭐 우리를 공부한 사람은 너무 무시하는 정도의 문제예요. 갑자기 문제가 좀 허전해지는 거예요, 너무. 우리 이 이상 훨씬 공부해 놨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세요. 자, 공간정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아닌 거. 자, 복구할 때 지적 측량하면 이 지적 측량하면 자, 복구할 때 면적 측정 당연히 하는 거야. 경계 좌표 면적 이걸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등록 전환 당연히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 등록 전환 시. 그다음에 지목 변경 측량해야 하네. 또 이게 지목 측량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다음에 축척 변경 여기서 축척 변경할 때 정밀 측량해가지고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했잖아. 그래서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땐 축척 변경 전위 면적 결정 면적 그리고 축척 변경하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고 면적은 어디까지 하느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예요.
그다음 5번도 도시개발 사업 딱 나왔어. 그럼 뭐야 이게? 지적 확정 측량. 확정 측량. 처음부 터 면적 새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변경 측량과 무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6번 문제라겠지. 자, 공간정보의 구축립 관리 등의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의 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 자, 이거 여러분 오늘 저 설명 조금 약간 이건 경우가 조금 여기 주의할 게 있다겠지. 뭘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 아까 지적 측량 개념 설명하면서 자,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할 때는 국가가 전부 다 검사한다고 했어. 검사 측량 해서 정확하다고 인정 등록했지. 지상에 복원할 때는 복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이것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니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 했지. 그럼 복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몇 개 있다고 했어. 두 가지. 복현이라고 했잖아. 복현. 경계보건 측량과 지역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 했지. 그 다음에 또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어. 어떤 거? 재검이라고 했지. 재검. 이게 뭐야? 지적 재주사 측량은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검사 측량도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여기서 나온 거 이거 조문. 요거 나온 거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지적 재주사 측량 검사 측량 둘 중에 하나를 차지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언급한 게 뭡니까? 수행자 의뢰할 수 없는 거 5번에 지적 재주사 사업에 따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측량할 필요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지적 재주사 측량. 이건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도 몇 번 나왔고 여러 번 나왔고 이제 여기도 이제 요번에 나왔어. 이게 검사 측량도 몇 번 나왔고 하나 또 오늘 정리해 준 게 뭐였어요? 검사 측량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검사 측량. 검사 측량 수행자 못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원칙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했지. 소관청. 근데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하는 게 있다 했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삼확.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인데 일정 면적 규모를 넘는 경우 보통 시군 지역은 3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시구 지역은 1만 제곱미터, 군 지역은 3만 제곱미터예요. 면적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여기 기초 측량 중에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기 위한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왜 그러냐면 지적 삼각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얘기해줬죠. 즉 삼각점 표지는 삼각점 표지 설치하고 그 성과는 누가 관련다 그러냐면 시도지사가 관련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 검사도 시도지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검사도.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 검사하지만. 그래서 6번은 바로 이런 문제였었고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건 몇 가지 섞여 있어요. 자, 지적 측량하는 설명에다 옳은 걸 모두 찾아봐라. 자, 기억을 보세요. 기준점 측량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 기초 측량. 기초 측량 순서 뭐라고 했지? 계획, 그 다음에 준비, 그 다음에 선조관계, 그 다음에 성과표 작성. 이 순서로 가야 된다고 했어. 선점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여기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 니은 번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의뢰받으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내라. 아까 얘기했지?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이 길까지. 경계본 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의미하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이게 뭐야 이게? 지적 현황 측량 설명이지 경계본 측량이 아니고 뭐라고? 요 지적 현황 측량에 대한 요 설명을 하고 있어. 경계본 측량이 아니고 현황 측량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 현황이란 말이 나오잖아. 현황 밑줄 치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 현황 측량이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돼 그냥.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경계조 합표 면적을 따로 측량하지 않고 결정한다. 합병은 자 합병하게 되면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지만 뭐 하지 않는다 했지?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 했잖아. 합병은 자 측량하지 않은 경우 전형적인 게 뭐라고? 합병입니다. 합병. 근데 합병할 때 왜 그렇다 했지? 합병은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게 합병인데 합병하다 보면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자 두 필지를 합친다. 이거 500제곱미터 여기 500제곱미터 A 소유 토지 두 필지 합쳐보세요. 한 필지가 되지. 경계는 뭐 어떤 거야? 요쪽 합병제 10번지 경계 11번지 경계쯤 합병 후 경계는 뭐가 돼? 2000 이게 경계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요가 가운데 지운 거야. 새로 결정. 면적은 얼마야 이게? 지번 10번지 면적은 합산처리해서 1000제곱미터 나온다 했지? 그래서 경계나 여기 좌표값 면적 다 새로 결정했지만 측량하지 않아요. 측량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병의 경우. 합병은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것은 이 지상경계 결정 기준 중 예외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냐면
구조물도 소유자가 다를 때는 이걸 적용하지 말라 이건데, 이건 뭐냐? 여러분 지상경계 결정 기준 이거 다 암기했지? 경계 결정 기준, 지상경계 기준. 고저차가 없으면 어디라고 했어?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중앙. 고저 있으면 어디라고 했어? 고저 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 절투인정은 어디라고 했어? 절투인정은 경사면 상단부. 해수면에 접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해수면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제방이 나오면 어디라고 했어? 바깥쪽 어깨에서. 고저, 무중, 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이렇게 얘기했죠.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경우는 구조물 등이 소유자 다를 땐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걸 적용하지 않고 현상 경계도. 예를 들어서 이 구조물이라는 건 뚝이나 담장 등의 소유자가 A 땅, B 땅, 이때 가운데가 이건데 이 뚝의 소유자가 누구 거냐? 이거 C 거야. 그럼 이거 잘라가질 수 없잖아요. 그때는 여기 위치를 정확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앙을 기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물 등이 소유자가 이 소유자 구조물 소유자 다르면 이걸 적용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고저, 무중유와 절상 이 세 가지 경우는 뚝이나 담장 등의 소유자 다르면 이걸 적용하지 말고 그 현상 소유권대로 결정하라.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단서. 그래서 그 리을도 맞는 겁니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해라. 그래서 지금 디귿반 틀린 거예요. 디귿반.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보세요. 역시 이거는 이제 이것도 22회 때 나온 건데 조문 내용 그대로 물어봤어요. 지적 측량화 설명 중 옳은 걸 모두 찾아봐라. 즉 측량의 경우에 각 기간들 보세요. 지적 측량 기간 원칙 며칠이라고 했지? 5일이지. 검사는 몇이라고 했어요? 4일이지.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기본이 4일이라고 했지.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할 때는 15점을 초과한 몇 점마다 하루씩 가산한다 했어? 4점, 4점마다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와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했을 땐 그 기간에 따라가되 전체 기간 중 얼마? 4분의 3을 측량계로 쓰고 4분의 3을 측량계로 4분의 1을 검사로 써라. 그래서 작년 문제 40을 결정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 30일 측량기간, 11을 검사기간 4등분해서 30일, 10일 3대 1로 나누란 말이에요. 여기 4분의 3, 4분의 1. 그 바로 밑에 나온 게 9번 문제 그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원칙적인 거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다. 기준점 설치하면 15점 초과할 땐 초과한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해라. 합의로 따로 정했다?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찾아야 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과거 이거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거 몇 가지 들었는데 막판에 요걸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생각했냐면 4분의 3 요걸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5일, 4일 요걸 가지고 제일 분수에서 9분의 5, 9분의 4 해가지고 비슷한 걸 찾아갔더니 엉뚱한 데 찍어가지고 틀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례 대분한 거 아니에요. 별도로 따로 규정한 거야.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 검사기간하고 쓰라.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역시 이 중에서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측량경 검사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기준점 설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수행자 서로 합의해서 따로 정했다. 그 기간 얼마라는 거예요? 40일이니까 이거 따로 정한 경우니까 4분의 3인 30일을 측량기간을 쓰고 4분의 1인 10일을 검사용으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뭐 거의 여러분들 뭐 보는 즉시 답이 다 나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작년에 나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두 문제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깊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공부했어도 너무 많이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많아.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거는 그보다 훨씬 떨어지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은 특량과 특별 규정 현장에 가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머리 아프게 그럼 못 알아 공부해. 나오지도 않는 거.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봅니다. 10번 문제. 지적 측량 의뢰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역시 똑같은 말이야. 아까 의뢰 나오면 아까 절차 이렇게 해놓은 거 있지? 제가 그렸던 거. 토지 소유자, 지적 측량 수행자,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 이 그림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문제를 읽게 되는 거야. 절차니까. 머릿속에 그게 절차가 생각나야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지 마구잡이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한 경우로서 지적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 의뢰한다?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소관청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수행자에게. 그 그림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 지적 측량을 의뢰한 자는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낸다? 당연히 수행자한테 내야 되지. 수행자한테 의뢰하니까.
수행자는 의뢰 받으면 기간, 일자나 수수료 등을 정할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구에게? 소관청에.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그 다음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이나 측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측량 측량기간은 원칙 며칠이라고 해서 5일, 검사는 며칠? 4일이지. 그 다음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따르되 전체 기간 중 얼마? 4분의 2, 3이 측량기간, 4분의 1이 검사기간이다. 4분의 3, 4분의 1. 이걸 찾으면 돼요. 그럼 11번 문제 보세요.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성과에 대해서 시, 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소관청부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뭐라 그랬지? 복현. 이 복현, 이 두 가지는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니까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다 이렇게 나와. 복현하고 아까 또 세 가지 암기한 거예요.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건 경계보호 측량, 현황 측량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다 오는 거, 즉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재검이라 했지? 지적 제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 준 게 뭐예요? 자, 검사 측량은 누가 한다 그랬어? 검사 측량은 원칙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소관청. 그러나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시, 도지사 등이 하는 게 두 가지 삼화학. 이건 아직 안 나왔어. 그렇죠? 요거 많이 나왔어요. 이거 검증 대상인 거. 복현 수행자 할 수 없는 거 작년에 처음 나왔어. 요거 제조사 측량. 아시겠죠? 몇 개 안 돼. 그거 몇 개만 딱딱 정리하면 돼.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지금 11번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고 복현 둘 중 하나 찾아야 돼. 경계본 측량을 찾든 현황 측량을 찾든 둘 중 하나 나와 있어야 돼. 여기서는 2번 현황 측량이 나와 있지. 네. 자, 얼마나 간단한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나면 요즘 실제 시험 이 정도 수준이야.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배운 지적 측량 적부심사까지 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 12번 문제 보세요. 자, 요게 바로 아까 오늘 기준점 성과 측량 기록 열람, 이건 약간 수정해서 그때 조문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거 찾으라고 했어요. 시, 도지사나 소관청은 기준점, 지적 기준점 성과와 그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자, 지적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은 자는 누구한테?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그래서 오늘 그 기준점 그 강의 노트는 9페이지에 나와 있다 했지. 9페이지에 보면 거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호주점, 지적 도근점이 있고, 만약 이 도면에 그릴 때는 이렇게 나와요. 삼각점 도면에 3mm 원 안에 십자가, 삼각 보호주점은 3mm 원 안에 음영 검게 칠해서 나와요. 도근점 2mm 조그만 원으로 표시된다 했지. 이렇게 도면에 표시돼요. 그래서 이 기준점, 지적 기준점 표지, 지적 기준점의 종류는 이 세 가지고, 이거를 표지라고 했을 때 이건 뭐라고 했어요? 땅에 설치한 시설물. 이걸 성과란 말 쓰면, 기준점 성과란 말 쓰면 이 기준점 위치를 그린 도면이야. 성과를 누가 관리하냐? 삼각점 성과는 누가? 시, 도지사 관리한다 했지. 삼각 보호주점이나 도근점 이건 누가? 지적 소관청이 다 관리한다 했어. 그러니까 열람하거나 등본 청구, 이렇게 공개 청구를 하면 이건 원래는 시, 도지사한테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 된다? 지적 소관청도 전산화됐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된다는 얘기야.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 여기 하나 들어갔어. 이거 출제할 때 여기만 됐었는데 이게 밖에서 여기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소관청이 공개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 기준점 성과 문제까지 오늘 정리한 이유가 여기까지 출제되기 때문에 보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요 2번은 바로 뭐를 했어요? 이거 삼각점 성과, 이건 어디 여기 시, 도지사 또는 소관청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 다음 3번 지적 삼각 보조점 누구한테? 요 지적 소관청. 그 다음에 4번 지적 도근점 역시 뭐야? 소관청. 그 다음 5번 기준점 성과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수행자는 이거 하지 않아요. 지적 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없지. 수행자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측량만 의뢰받아 하지 기준점 성과에 대해서 열람이나 등본 발급 능력이 없지. 이건 국가가 아니잖아, 수행자는.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보세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절차. 자, 지적위원회는 자,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지적위원회? 5명 이상 10명이야. 자, 오늘 한 거 다시 검사해보면, 점검해보면 책에서는 여러분 50페이지 강의 노트 50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에 써있는 거 이거 줄거리만 딱딱 알아도 공부가 된 사람은 이것만 봐도 정리가 다 되게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국토교통부의 중앙 이 지적위원회 두 가지가 있다. 지적위원회. 이건 측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기구예요. 이것이 국토교통부의 중앙,
각 시도마다 뭐가 있다? 지방. 여기 지방지구가 있어. 중앙, 지방으로 두 단계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지적위원 구성은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담당 공무원들 다 해먹는다 했지? 그리고 나머지 위원만 전문가 중에서 위촉합니다. 그럼 위원의 임기가 따로 있다고 해서 상설기구니까 몇 년? 2년이다. 이렇게 있고. 회의 소집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데 자, 회의 절차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하려면 준비해야 되지. 막상 내일인데 오늘 전화해 내일 어디로 모임에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하기 전, 자, 이런 것을 며칠 전까지 보내라고 했어? 소집할 때 5일 전까지 각 위원회가 어떻게 하라고? 서면으로 알려줘라. 회의 소집할 땐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는 5일 전 서면으로 알려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위원회 구성 관련된 문제로서 27회 나왔던 겁니다. 위원장 담당 국장, 부위원장 담당 과장이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 중앙지원 관계를 출석해서 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필요하면 현지 수사도 가능하고 자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을 구성하고 자 회의 절차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했어요.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땐 일시장소 안건을 며칠 전까지? 5일 전. 7일이 아니라 5일 전까지. 요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자 25회 때는 또 지방지적위원 심 의결사항을 물어봤어. 지방지적위원회는 뭐밖에 안 한다 했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요거밖에 안 해. 하나 유일하게. 중앙은 5가지가 있지만 지방은 요거 하나밖에 안 한다 했지. 그래서 중앙을 주로 물어보다가 25회 때는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게 뭐냐?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의결합니다. 1번만 하고 나머지 다 중앙지적위원회 기능이야. 자 15번 보세요.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이 자 심의 제척, 아까 제척은 공정성을 위해서 둔 제도라고 해야죠. 제척. 민사소송에는 제척. 법률상 이거 제외 배척한다 이런 얘기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법률상 당연히 안 되는 거. 친인척 관계나 이런 특수한 관계 있는 경우라 했지. 그래서 위원이 해당 안건인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안 됩니다. 이것도. 그다음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증언하거나 진술 감정한 사람이 다시 자기가 심판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받거나 관계인 의견을 들었다. 이건 정상적인 위원 회의 절차야 이게. 위원들은 현지 조사 결과 보고받고 관계인 의견을 듣고 다시 심판해 주는 거야 나중에. 정상적인 이건 업무 처리 절차고. 그다음 4번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인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도 이거 공정성 해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위원이 배우자이었던 사람, 배우자이거나 배우자 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인 당사자 공동 권자나 공동 의무자인 경우 이런 경우 전부 다 공정성 해칠 수가 있어요. 친척 관계 있거나 직접 사건과 연관이 바로 직결돼 있거나 그런 얘기. 그래서 제척 사유는 5가지 여러분 강의노트 50페이지에 그래서 다시 언급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16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를 물어본 거. 적부심사 절차. 아까 그림을 생각하라 했지. 처음에 적부심사는 어떻게 한다 했죠? 적부심사는 어떻게 한다? 일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했고 여기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했지. 내부적으로 시도지사가 위원회 보낼 땐 며칠이었어요? 그림만 생각해. 이렇게 할 땐 며칠? 30일 이내. 여기 의결할 땐 며칠? 60일 이내. 연장할 땐 30일 한 번만. 거꾸로 보낼 땐 지체 없이. 다시 이렇게 재심사 청구할 땐 90일 이내. 이거 그대로 준용하는 거야. 장관이 중앙지검에 보낼 때는 30일. 여기서 할 때는 60일 의결, 연장할 때는 30일, 거꾸로 보낼 때는 다시 지체 없이. 여기 보낼 때는 7일 내. 이 구조 이거밖에 없었잖아. 아까 그림이 생각나면 이게 다 떠올려야 돼 이게.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는 머릿속에서 구도를 생각해서 지금 어디로 보내느냐. 자 30, 60, 30 지체 없이 90일 그대로 준용이니까 30, 60, 30 지체 없이. 이 내용이야 이거. 이 머릿속에 그림 한번 그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떠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림을 자주 그려주는 절차는 막연하게 그 조문을 그대로 읽어봐야 머릿속에서 어딘지 모르니까 이게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차도 항상 이 위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6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중 틀린 걸 찾아라.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 자 3가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그 다음 2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을
경우이나 성과들을 조사해서 지방 지원 이쪽으로 보낼 때 이건 30이네. 이걸 보낼 때 시도자가. 그다음에 3번 지적 측량 지역부 심사를 청구하려 할 때 심사 청구서를 어떻게 한다? 시도자를 거쳐서 지방 지적원에 거쳐서 이런 표현을 쓰라겠지. 4번은 지적 측량 지역부 심사 청구서를 해부받은 지방 지적 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심사 청구를 해부받은 날로 며칠 내라고 했어요. 이게 60일 이내 심의하고 부득이하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90일까지 가능하다 했잖아. 원칙적인 건 60일 이내 하는 거야. 부득이하면 1차 안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60일을 얘기하는데 90일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다음 지적 측량 지역부 심사 청구자가 지방 지적원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여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원에 뭐라 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 표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부심사 절차 그림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야 돼. 이게 지금 어딜 묻는지. 보내는 건지, 의결하는지, 연장하는 건지, 이쪽으로 하는 건지, 재심사 청구하는 건지 이 구조만 딱 떠오르면 숫자들은 자동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몇 번만 연습하면 돼요. 처음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좀 이 틀이 딱 잡히고 나면 자동입니다. 자동. 자, 이렇게 해서 지적 측량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더 이상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개념과 종류, 절차, 지역부심사 요 큰 틀만 알면 그 이상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또 이상이 나올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안증만 가중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나왔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똑같이 모른다 같아. 왜냐면 이상 낼 게 없잖아. 어디서 낼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지적 측량 아무리 머리가 뭐 그냥 이번엔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어렵게 내보자 해가지고 내봤자 무슨 측량 계산하라고 낼 것도 아니고 낼 띠가 없어요. 낼 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적 측량 생소한 거지만 나올 수 있는 시험 범위 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정도는 엄청나게 공부한 거야. 실제 나오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데는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는 건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누구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보면 자꾸 이제 불안이 가중돼요. 야, 이게 나오면 어떠나 저게 나오면 이러다 보면 공부할 범위를 놓쳐요. 그러면 아주 이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야. 시간만 길어지고 공부를 요것만큼만 시험 범위에서 이 전체 범위라면 이 중에서 자주 나오는 거 한 핵심적인 내용이 딱 정해졌어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했어. 물론 가능하다. 여기서 틸지도 한두 개 나올 수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막 이것저것 찾고 오다 보면 정리도 안 되고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나고 공부도 할 수가 없어. 역시 나오는 분 위주로 해서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한 80에서 90%가 나오는데 한두 문제 혹시 딴 데 나올까 봐 그걸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떨어져요. 뭐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학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10년 동안 중개사 공부해가지고 연구 실절 가지고 어디 발표할 거예요? 빨리 학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현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니까 그때는 대부분 공통적인 거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 하라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딱 정리하고 나가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걱정하지도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지적 측량 파트까지 다 정리해 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앞에 등기 문제부터 이제 또 보기로 하죠.